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품질 경영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리더십 부분 쪽은 코어 액티비티라기보다는 인프라스트럭처 액티비티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코어 액티비티를 먼저 강의하고 인프라스트럭처 액티비티를 강의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제 생각에 고객 중심 경영이라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말콤 발드리저 모두 마찬가지고 ISO 9000도 마찬가지로 고객 중심하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아주 탑 두 개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십이라는 부분을 먼저 코어 액티비티를 하기 전에 좀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실은 이제 전사적 참여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하고 전략 경영이 없이는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먼저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콤 바드리저 어워드에서는 이제 세 가지, 즉 리더십, 전략, 그리고 뭐죠? 고객. 요 앞에가 이제 세 개의 이제 앞에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고객 참여하고 이제 프로세스가 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정보 시스템 쪽이 있어요. 근데 전략 경영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정보 시스템 쪽으로 좀 연결가 됩니다. 왜냐면 조직 성과 쪽에는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조직 성과 쪽을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이렇게 이 챕터는 좀 여러 가지가 지금 합쳐져 있는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인프라스트럭처 쪽도 관계되는 개념들을 저기서 좀 포함해서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리더십이 뭔지, 그리고 리더십에서 중요한 조직 가치와 동기부여가 뭔지, 그리고 제가 이제 평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뭐냐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평가라고 하는 것은 evaluation이라는 말도 쓰고, assessment라는 말도 쓰고, 품질 중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audit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평가를 궁극적으로 이제 누구를 벌 주거나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 이제 개선 관점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어세스먼트를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명이 말했던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밸런스하게 한번 조직 성과 평가 쪽을 또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ESG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도 조금 그 경영 리더십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미국 경영학에서는 전략 개발 쪽을 전략 경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일본에서 이제 효신 관리라고 해서 이게 뭐냐 그 방침 관리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거 보면 이제 전략 전개 쪽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로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로 만들어가는 단계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 효신 관리라는 관점에서 를 받아들이면서 전략 개발과 전략 전개, 디플로이먼트란 말을 씁니다. 그 개념을 통합시키는 쪽으로 방점이 되어 있죠.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략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방법론은 이제 벤치마킹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방법론 쪽으로는 BSC라고 하는 방법론하고요. 벤치마킹이라는 방법론을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효신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누구죠? 대명이 반대하고 있는 MBO와의 차이가 뭔지도 조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리더십이란 참 대단하죠. 리더십이란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굿 투 그레이트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굿 투 그레이트라는 좋은 책이 그 누가 쓰셨더라? 이게 컬린스라고 하신 분이 쓰신 책인데 굿 투 그레이트라는 그 책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냐면 좋은 기업인데 그 기업이 그레이트한 기업이 된 게 뭐냐는 걸 쓰신 책이 있어요. 그분이 그 책을 쓰기 전에는 뭐 Born to be Great인가 뭐 그런 책을 썼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어마어마한 기업들을 이제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책을 뭐냐면 Good to Great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애초부터 좋은 회사가 아니었다가 애초부터 그냥 괜찮은 회사였다는 거죠. 근데 그게 Great한 회사로 변한 그런 회사들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 그래서 연구를 두 개의 연구를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 팀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Good to Great를 쓰면서 리더십은 빼고 해라. 원인을 뽑는데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항상 리더십은 나오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리더십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빼고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연구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첫 번째는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말은 상당히 조직에서 항상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상당히 참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책에서도 역시 내가 리더십을 원인으로 뽑지 말라 그랬는데 역시 첫 번째는 리더십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과연 리더십이 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를 좀 했어요. 베니스라는 분은 조직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전을 갖게 하고 자신의 능력을 모두 쏟아 그 비전을 실현하게끔 하는 것이다 라고 누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어떤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에 모든 사람이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 그걸 리더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뭐 좋은 리더십도 있고 나쁜 리더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에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뭐죠? 대동아 전직을 해갖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빨려 들어갔죠. 그래서 저 일본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말았죠.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히틀러도 뭐죠? 아리안 민족의 뭐 명광을 위해서 그래갖고 모든 사람을 따라붙게끔 만들어서 뭐죠? 역시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멸망에 가까운 그런 국가를 만들어냈죠. 사실 리더십은 맞아요. 리더십은 맞고요. 전체적인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제 그 리더십을 좀 더 이제 그러니까 민주적인 리더십이길 바랍니다. 근데 리더십이라는 말에는 같습니다. 내가 어떤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에 모든 사람이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렇게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비슷한 얘기예요. 집단의 구성으로 하여금 특정 목적을 지향하게 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실제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행사하는 것, 그 목표가 뭔지를 정하고 그 목표에 달성하도록 모두 덤벼들게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영국 유학의 말조련사는 뭐라고 하냐면 위대한 조련사는 말이 어떤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게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게끔 만든다는 거죠. 내가 정말 나서서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Managers get other people to do, but leaders get other people to want to do. 뭐죠? 매니저, 이게 슈퍼바이저라는 말을 우리 누구죠? 데밍은 많이 썼죠?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리더는 뭐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고 싶게끔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그렇게 하게끔 마음을 만드는 거죠. 오니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Leadership is the ability to cause others to follow into the area of uncertainty.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죠? 불확실한 데도 뛰어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죠? 꿈을 갖게 하는 거죠. 비전을 갖게 하는 거죠.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해서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것, 그렇게 만들어주는 걸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품질에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품질을 달성하게끔 하는 것을 각 종업원들의 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뛰어들게끔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명이 계속한 게 그죠. 그러니까 프라이드,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떤 프라이드를 갖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뭐죠? 좋은 물건을 만든다는 거에 프라이드를 갖고 그 일을 하게끔 뛰어들게끔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뭐죠? 품질 리더십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더십에 관해서 이제 커틀러 교수는 이제 마케팅에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죠. 리딩 체인지라는 책에서 조직을 정렬하고 establish directions, 이게 바로 비전을 만든다는 거죠. 조직을 정렬하고 거기를 할 수 있도록 전략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뭐죠? 인력과 그런 걸 배치하고 지식이나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실은 그 사람 진짜 뛰어들어서 일했을 때 뭐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 모티베이트하고 인스파이어링하고 하는 것들을 해줘서 끌고 나가는 것들이 공적 리더십이 하는 것이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비전이고 거기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그 시스템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제대로 했을 경우에 그만한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잘 얘기하신 것 같아요. 데밍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품질상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품질 관계된 문제가 발생했으면 작업자의 책임은 15%고 나머지 85%는 기업의 품질 시스템이 잘못 구축된 경영자의 책임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경우에 담당자를 요청하는 거예요. 구호를 내세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뭐죠? 방향도 제대로 정립 안 했고 그거에 따른 뭐죠?
얼라이먼트를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지 않았고 그거에 따라 제대로 오면서 인센티브도 주지 않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서 뭐죠? 그 사람만 블레이밍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많이 품질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차이이기도 한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지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모티베이션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완벽하게 성선설에 입각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평가받지 않으면 사람이 게을러지게 돼 있어요. 게을러지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어떤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은 교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요. 이건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란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니까 조직과 미래를 딱 잡는 거예요. 구성원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겁니다.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에 사실은 뭐죠? 인프라스트럭처나 지식 체계나 핵심 역량이나 뭐 조직 구조나 이런 걸 다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한테 동기부여나 이런 걸 다 포함한 걸 시스템이라고 저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축해 주는 것을 리더십이다 하고 저는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품질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조직의 품질에 대한 조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구성원들이 그런 품질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몽땅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와 그런 것 프로세스를 다 정립해 준 거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 거기에는 뭐 교육도 들어갈 테고, 뭐 정보 시스템도 들어갈 테고, 뭐 다 들어가는 거겠죠. 예, 그런 걸 같이 해주는 것을 우리가 품질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내가 이 페이지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품질 그 말콤 발드리지 어워드에서 만들었던 이제 조직 내부적인 측면과 외부적인 측면 내용들을 제가 저 나름대로 단어로 좀 바꿔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리더십이고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품질적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품질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어떻게 설정할까? 품질에 관련된 내외부 사회적 기술을 어떻게 변화를 파악할 거고, 뭐 고객 이익은 그냥 가면 될 것 같고요. 품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조직과 프로세스와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할 건가? 또 품질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코어 컴피턴스를 확인할 거고 그걸 위해서 구성원과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거며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모티베이션을 할 거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벨리에이션 할 거고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했는지를 내가 리스크를 달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이노베이션 하는 것들을 오젠션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슈들을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다루려고 해요.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조직 가치에 관계된 부분이다. 아까 비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비전에 대한 얘기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 단어에 보면 미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코어 밸류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개념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쓰는데 이 개념을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게 전체를 그래서 가치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코어 밸류라는 걸 따로 뽑아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경영 이념, 사훈, 경영 방침, 경영 원리엔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것이 궁극적으로 조직의 문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가나이제이션 컬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가치나 신념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사실은 지금 모든 회사들마다 나름대로의 조직 문화가 정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면 삼성이라는 회사의 조직 문화가 있고, 한국외국어대학이면 한국외국어대학이라는 데 조직 문화가 있고요. 뭐 서울대학이면 서울대학이라는 데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LG면 LG에 대한 우리가 조직 문화가 있다고 알고 있고요. SK면 SK의 어떤 조직 문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지는 거를 사실 명확하게 하고 그걸 좀 끌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미션이라는 부분과 비전이라는 부분을 나눠서 얘기합니다. 단어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션은 조직의 존재 이유, 임무나 사명 같은 걸 의미합니다. 한국어거든요. 왜 있지? 교훈 이런 거죠. 뭐 창의 뭐 우리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못 외우니까. 왜 우리가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미션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에 대한 계획을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국가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봉사하겠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존재해야 하냐는 거죠. 돈 벌라고.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업을 하는데.
그러면 그 업을 할 때 내가 내가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왜 존재하는지 를 얘기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가 왜 있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랑 달리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5년이나 10년 후에는 미래상이에요. 우리 회사 5년 후에 뭐가 되고 싶니? 우리가 10년 후에 어떤 것들이 되고 싶니?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 그리고 미래를 명확하게 그릴 수 있도록 이미지화한 것들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런 거죠. 삼성전자는 앞으로 세계 몇 대 기업이 되겠다. 매출액은 얼마나 할 거고, 이익은 얼마나 할 거고, 이런 식의 어떤 명확한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한국외고대가 뭘까요? 한국외고대 비전은요, 최고의 글로벌 융복합대학입니다. 예,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예, 비전은 명확하게 잡혀있습니다.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들 좀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약간 하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CEO가 바뀌시면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전에 총장님이 김인철 총장이셨죠. 김인철 총장님이 8년 동안 하나의 그 팀을 가져가셨어요. 그 전에 박철 총장입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를 가져가셨어요. 이번에 이제 총장이 바뀌셨으니까 비전은 바뀔 겁니다. 근데 뭐죠? 미션은 안 바뀌어요. 미션은 뭐죠? 우리 그 설립자가 만드신 거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어 밸류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건 미션보다는 조금 더하지만 비전보다는 더 오래 가는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좀 중요시 여기고 그런 회사가 약간 코퍼레이트 칼처에 관계되는 부분이 더 강해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조직화할 때 반드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어떻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보통 이제 비전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비전을 많이 얘기하는데 비전의 핵심 기능은 조직이 나아가야 될 기본 방향을 명확하게 해주었고요. 우리가 뭐라는 걸 딱 줬기 때문에 구성원 개개인들의 역량을 한 방향으로 모을 수 있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게 글로벌 융합극대학이라면 글로벌 융합극대학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머리에 들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컨플릭트가 회사에 있는데 이런 컨플릭트를 딱 발생했을 때 뭐죠? 우리 비전 이거야. 그럼 이거 이렇게 가야겠네. 이게 딱 나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코어 밸류라는 게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받았을 때 우리 회사의 코어 밸류에 뭐가 맞지? 하고 물어보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또 프론티어십 뭐죠? 또 청교도 정신 이런 몇 개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홍익인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개념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 혁신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변화와 혁신을 우리가 총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전이 있는데 비전이 뭔지도 몰라요. 뭐가 필요하면 shared 비전이 필요해요.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될 수 있는 비전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그냥 급훈하고 그냥 붙여넣으려고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보고 진짜 저거로 해야겠구나 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알 수 있는 shared 비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장기 목표로 변환시키고 필요한 중기, 장기, 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인프라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가 세계 최고의 융곡팝대학이라고 했는데 융곡팝에 대해서 아무것도 도와주는 게 없어요. 학교에서는요. 인프라를 하나도 안 주고 자원을 하나도 제공 안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절대로 그 비전은 달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의 비전은 뭔가 하는 것들 좀 갖고 계신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살까? Why 하면 이제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5년 후엔 뭐가 돼 있을까? 내가 10년에는 뭐가 되고 싶지? 하는 건 여러분들 나이에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도 그런 말을 선배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3년 후엔 뭐가 될까? 내가 5년 후엔 뭐가 돼 있을까? 내가 10년 후엔 뭐가 돼 있을까? 하는 것들을 그려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끌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비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비전. 그리고 조직 내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만일 뭐 조그만 동아리를 한다고 해도 조직 내에서 어떤 비전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면 참 좋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쉐어해서 진짜 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여러분들 나름의 리더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가족의 비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뭐 조직이 들어가면 그런 조직에 대한 비전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컬린스라고 하신 분이 이제 그 비전을 만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버드 스미스에 쓴 논문에서 쓴 건데요. Vision provide guidance about what core to preserve and what future stimulate progress towards. 그죠? 내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뭐고 앞으로 갈 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물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전을 얘기할 때 사실 이분은 이제 다 합쳐서 비전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사실은 또 이걸 또 개놨는데 요게 비전이 우리 아까 말한 비전은 요거예요. 요게 비전이고요. 코 아이디올로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미션이나 뭐가 되는 거죠. 코 밸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기본 가치가 뭐고 퍼포스가 미션이 퍼포스죠. 내가 진짜 왜 있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내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는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비전은 보통 30년 잘 안 보고요. 10년 정도 봐요. 10년을 보는데 이 사람은 BHAG라고 했는데 B 뭐죠? 좀 이렇게 근사해죠. 헤어리 이것도 좀 그런 거죠. 좀 네, 풍성하다는 얘기고 오데이셔스 아주 뭐죠? 대담한 그런 골을 만들어야 되고 좀 크게 잡아야 돼요. 스트레치드 골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좀 조금 어차피 달성 안 돼도 됐습니다. 뭐 안 된다고 내가 호랑이를 그렸는데 고양이를 그렸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아니 애초에 고양이를 들었으면 곧 쥐도 못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게 비전이라고 저희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죠? 비비드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 달성인지 안 달성인지 평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그 시점에 뭐가 달성되지 않는지를 내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일반적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삼성에 들어가서 그냥 뽑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들마다 여러분 들어가시면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뷰하러 가기 전에 그 회사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경영 철학, 미션, 비전, 뭐 코어밸류 이런 거 한번 다 보세요. 보시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에 가면 삼성은 뭐다? 삼성의 여러 가지 글로벌 초인류 그룹이 되기 위해서 회장님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셨네요. 이병 회장님께서 그 일조 된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경영 이념과 경영 원칙과 핵심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걸 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좀 미션이라는 게 있고 코어 밸류라는 게 누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고요. 저는 그냥 여기서 있는 대로 볼게요. 경영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재, 기술, 인류 공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코어 밸류나 어떤 뭐 그 달성하고 싶어 하는 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경영 원칙에는 뭐 법과 윤리의 준식, 깨끗한 조직 문화, 글로벌 시민 의식, 사회적 책임, 고객적 만족, 환경 중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핵심 가치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게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뭐죠? 보통 이제 미션이라는 걸 얘기하고 이제 코어 밸류를 얘기할 때 경영 원칙이라는 말 쓰기도 하고 뭐 핵심 가치라는 말 쓰고 또 비슷한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재 제일이고 우리는 이걸 그러니까 어떤 문제 있어 뭘 중요해서 사람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변화를 내가 이끌려고 하고 상생을 추구하려고 하고 최고를 지향하려고 하고 정도 경영을 하려고 하고 아까 경영 원칙이랑 좀 비슷한 얘기들이죠. 이런 걸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회사를 가기 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시면서 인터뷰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죠? 아까 말한 코어 아이디올로지에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실제로 궁극적으로 뭐죠? 삼성전자에서 비전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 정량적인 목표로 나는 미션은 뭐라고 말했다? 인류의 삶을 풍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세워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과 디자인을 미래로 만드는 것을 고취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혁신적 기술과 제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이렇게 정의해놓고 그놈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로 정확하게 주는 거죠. 매출액을 얼마로 하겠다. 4천억 달러를 하겠다. 그리고 글로벌로 IT에서는 1등이 될 테고, 그죠? 글로벌 전체에서는
탑 5가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이 구체적인 게 vivid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vivid한 거를 만들어주는 걸 이제 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장기 전략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하나의 이그젠플을 올린 거고요. 우리 학교도 들어가 보면 똑같이 다 뭐 창학 이념, 그 다음에 또 비전, 뭐 미션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중장기 전략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비전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비전을 위한 비전을 만들지 마십시오. 자, 품질을 위한 품질을 하지 마십시오. 그랬잖아요. 진짜 조직을 끌고 가고자 하는 비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직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조직이 좀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직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게 A라는 말을 하고 실제 원하는 건 B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그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인프라스트럭처와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 말했던 부분에 대한 조금 그 부분 중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좀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기부여 이론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경영진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리더십을 얘기할 때 시니어 리더십이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최고 경영진을 의미할 때 우리가 시니어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사들로 구성된 어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니어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 시니어 리더십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가치와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가치와 가치를 많은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균형 맞추는 일들을 시니어 리더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거기를 위한 환경 조성, 그러니까 비전을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환경을 만들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커미션과 커뮤니케이션과 주식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게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앞에 대충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쭉 읽고 넘어갈게요.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품질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능력, 컴피턴스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학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또 이제 고객지향적인 어떤 상태를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혁신을 할 수 있고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차세대 리더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상향식과 하향식이 모두 될 수 있는 쌍방향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 제가 듣는 거 여러 번 얘기했죠. 고객 얘기 듣는 거로 말했지만 이 들을 수 있는 것을 다양한 채널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든지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고객과 마찬가지로 고객 외에도 이제 리더십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갖고 있습니까 하는 걸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도 중요하고 또 먼저 종업원의 만족도라는 거 상당히 중요시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로이 세티스팩션 인덱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시 여기 얘기하고요. 그리고 조직 성과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조직 성과를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 보상 체계를 할 수 있는 것을 뭐를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동기부여까지 좀 얘기를 조금 더 하고요. 그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기부여 이론이라고 하는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분들 뭐 심리학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여기서 뭐죠? Hierarchy Needs of Theory. 그러니까 욕구에 대한 어떤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는 거죠. 개인의 욕구나 동기부여 이론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제 매슬로우의 방법은 이제 5단계 욕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치 뭐랑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죠? 퀄리티 그리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성숙도 모형을 우리가 누가 설명했죠? 우리 크로스비가 하셨던 성숙도 모형 설명하죠.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5단계라고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간다. 아래가 채워져야 위도 만족할 수 있다. 아래가 비면 위를 그냥 할 수 없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람들은 먼저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생리적인 욕구가 피지올로지컬 리드가 있는데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로 볼 경우는 뭐죠? 적당한 임금과 환경 조건에 대한 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그 이후의 것들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일단 먼저 축적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일단 그게 만족되면 그거로 더 이상 충족이 잘 안 된답니다. 임금이 어느 정도 만족되면 임금으로 더 이상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무슨 연구느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세이프티 니드가 있는데 이건 뭐죠? 일단 뭐 다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뭐죠? 오히려 생리적인 욕구에 가깝고요. 이 안전에 대한 욕구는 안 잘린다는 fear에서부터 벗어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직무와 직장의 안정성 같은 걸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이제 safety needs가 축적이 되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월급도 적게 주지만 피지컬리크 니드를 뭐 만족시켜준다고 해도 먼저 세이프티 니드가 문제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가 되죠? 뭐 생리적인 욕구도 만족됐고 이제 그 웬만해서는 쉽게 이렇게 쫓겨나지 않는다면 그 정도면 이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베이직 니즈가 이제 만족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윗단계의 요구가 필요한데 이제 그걸 이제 사이콜로지컬 니즈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죠?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라는 겁니다. 동료나 이런 것으로부터 어떤 그걸 느끼는 거죠. 예, 여기서부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의 일원으로서 활용하고 내가 A라는 회사에 있다는 것 자체에 뭐죠? 내가 좀 좋아야 돼요. 거기에 있는 것들이 구성원들이 나한테 잘 해줘야 돼요. 구성원들의 일원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elongings and love needs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것들이고요. 이게 그래도 동양문화에서는 되게 좀 많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동양문화에서는 그 physiological needs보다는 safety나 뭐죠, belonging에 대한 그런 needs들을 많이 이제 축적시켜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윗단계로 가면 respect, esteem에 대한 얘기죠. 내가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나한테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 내가 일하고 난 다음에 만족감을 느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도전의식이 있어야 되고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 게 존경의 욕구라고 얘기한다면 마지막으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 내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어떤 것, 내가 진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셀프 풀필링 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거는 일단 아래부터 올라가는 거고 아래가 빵꾸가 나면 위에 것들이 주어줘도 사실은 힘들다는 거죠. 네, 나 스스로 뭐죠? 물론 이제 뛰어나신 분들은 이제 배가 고파도 뭐죠? 내일 죽어도 뭐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뭐죠? 상위 수준의 욕구가 영향을 미치려면 하위 수준의 욕구가 일단 충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밑에가 충족되면 그 윗전개를 충족시키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뭐냐면 하위 수준보다는 상위 수준의 욕구가 훨씬 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품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뭐죠? 일단 그 사람들한테 이게 만족된 상태에서 품질을 내가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냐면 내 회사에 있는 물건, 내가 만드는 것에 대한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베이스칼 리즈는 만족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미는 뭐라고 그러죠? 결국에는 더 많은 잡을 만들어내는 게 품질의 뭐죠? 그 기업의 그 컨스턴트 퍼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품질을 좋아하죠? 비용이 싸죠? 비용이 싸서 고객을 잡으면 뭐가 돼? 잡을 더 많이 만들어줘. 그러니까 일단 베이스 니드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거기서 내가 팀워크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내가 물건을 좋게 만들어낸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욕구들을 품질 쪽에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MBO 같은 건 너가 잘했어, 돈 줄게. 네가 잘했어, 뭐 할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생리적인 욕구에 가깝지만 그보다 좀 더 높은 레벨의 욕구를 우리가 끌고 나가자 하는 것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요. 물론 이제 셀프 리얼리제이션이 더 중요하지만 이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업적으로 설명하기까지는 좀 쉽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무원이 좋은 직장이다 하는 것은 세이프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공무원들도 좋으신 분들이죠. 예,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 셀프 시스템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셀프 리얼라이제이션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부분은 뭐냐? 궁극적으로 모티베이션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내가 어떻게 모티베이트 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퀄리티 컬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품질 분야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만족시키고 난 다음에 베이직 니즈를 만족하고 난 다음에 품질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게 생각보다 이 사이코로지컬 리드라고 하는 빌롱잉이라든지 이스팀에 대한 니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방법론이고 팀워크를 통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고 또 자기가 만든 물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달성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동기부여 모티베이터라고 하는 하이젠 팩터를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카노가 이 하이젠버그의 이론을 가지고 품질 요소에서 그 뭐죠? 그 매력적 품질 요소와 그 당연적 품질 요소를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에 만족을 주는 동기 요인에는 불만족 요인하고 또 뭐죠? 만족 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만족을 주는 거하고 불만족을 주는 게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을 주는 요인을 우리가 뭐죠? satisfier라고 motivator라고 이해를 하고요. 불만족을 이루는 것을 하이젠 팩터라고 합니다. 자별 디스펙션을 갖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감, 인정, 책임, 승진, 성장 등을 동기 요인은 직무에 활성화시키고 조직으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임금 안정과 같은 위생 요인들은 조직에 뭐죠? 그에 대한 불만족에 대한 걸 얘기하지만 그걸로 만족을 이루어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했던 뭐죠? 머슬로우의 의해 베이직 니즈 쪽이라고 하는 것이 하이젠 팩터라고 말한다면 그 위에 있는 사이콜로지컬 니즈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티베이터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품질 쪽에서는 상당히 뭐가 되는 거죠? 모티베이터들을 작동함으로써 내가 팀원으로서의 구성원으로 있어야 어떤 그런 회사 내 어떤 것들로 내가 만드는 것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을 줌으로써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